쪽바람으로 막 들어가더라고.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자, 쉬는 시간에 우리 신정석 학생이 파일 올리는 거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파일을 다 한 번에 올리는 거는 아직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아직은 안 드렸고, 이제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회로도 페이지 LED 있을 거고요, 스위치 있을 거고, AVR 요 세 개 존재하나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안에 요 세 개가 있을 텐데, 이제 앞으로 한 2개 정도 더 만들 겁니다. 2장 정도. 2장 정도 더 만들 거고요. 그럼 총 합쳐지면 5장이 나올 거예요. 페이지가. 5장이 나올 건데, 그 5개를 페이지 하나, 뭐 페이지 언더바 토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5개를 갖다가 다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파일들을 한 번에 다 정리를 할 거고요. 그 한 장에다가 5개를 다 때려 박은 다음에 나머지 회로도는 다 삭제를 할 거예요. 좀 진도가 뭐 강의 자료를 보고 빨리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그 5장 그렇게 다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은 한 장만 남겨놓을 거예요. 한 장만.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이게 원하는 답변인지 잘 모르겠네요. 정석 학생이 원하는 답변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 캡 좀 잠깐 다시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냐면, 아까 또 질문이 나왔어요. 뭐 계산하는 거 공식 나오나요? 그랬는데, 우리 이제 지금 전기전자 회로 실습 과목 이름이 실습 과목에서 이제 계속 배우고 계시다고 하니까 계산은 이제 그쪽에서 하시고, 지금은 이제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좀 개념 좀 내가 R과 L과 C를 정말로 어떤 역할인지 설명을 할 수 있나, 말로 자꾸 설명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뭐 RLC의 개념을 말로 설명해보세요, 뭐 이런 문제도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요 지금은 이제 전원회로 구성하면서 왜 R이 필요하고, C가 필요하고, 그런 C를 부르는 용어들 지금부터 설명할 거거든요. 그것 좀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를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있지 않지만, 좀 시간이 나시면 강의 자료를 좀 한번 쭉 읽어주세요.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강의 자료이기 때문에 좀 한번 꼭 읽어주시고요. 자, 우리 아까 C에서 공식 하나 배웠던 거 있죠? V는 C, 바뀌었죠? 뭐죠? 갑자기. V는 L, D, V, DT였고, 그러면은 I는 C, D, V, D, T였어요. 자, 전류는 캡 곱하기 전압의 변화량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다가 공식을 좀 바꿔보면 전압을 C분의 1의 I, D, T고요. 이 공식은 이제 뭐 전자전기 회로 시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기전자 회로를 배운다면. 네, 저는 이제 이 공식을 외워라가 아니라 개념들 있죠. C는 전류의 저장소, 전류 적분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점점 차오른다. 그죠? 그 개념, 지갑의 개념. 캡은 지갑입니다. 전류를 저장하는 지갑의 개념이란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무엇을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큰 보드들이 있으면 여기에 뭐 AVR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엔드 게이트 배웠죠? 그죠? 엔드 게이트가 입력된 TTL이라고 하는 시꺼먼 칩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한쪽에는 오아 게이트 칩도 존재를 합니다. 뭐 요런 여러분들이 나중에 테스트 보드를 보면 이런 칩들이 무수히 많은 존재하는 보드를 다루게 될 거예요. 우리 벌써 AVR 있고요. 또 뭐 있죠? 뒤에 장에서 통신을 다루게 될
맥스 23이라는 칩도 다르게 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시꺼먼 거, IC라고 하는 이런 칩들인데 이런 칩들은 사실 다 AND OR 게이트예요. AND OR, XOR 우리가 디지털 논리회로에서 배우는 그런 게이트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IC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배우려고 여러분들이 디지털 회로를 배우는 거예요. 이승 교수님한테. 그죠? 아직 F 뜬 사람 없죠? F를 많이 주신다 그래서 아직 F 뜬 사람 없죠? 그래서 그 수업을 듣는 거고요. 자,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 이런 게이트들은 특성들이 다 뭐죠? 0 아니면 1, 로우 아니면 하이죠. 다 하이입니다. 이 상태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모든 칩들이, 모든 IC들이 요이 땅 했더니 로우에서 하이로 갔대요. 얘도 로우에서 하이. 최악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모든 칩들이 로우에서 하이로 갔대요. 자, 우리가 5V 전원을 인가를 했다고 하면 로우는 0V, 하이는 5V가 되겠죠? 맞나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셨어요? 자, 요이 땅 했어요. 0에서 5로 확 올라갑니다. 모든 애들이. 자, 전압의 변화량이 얼마죠? 전압. 요이 땅 하는 순간. 0에서 5로 왔잖아요. 전압 변화량 5V. 그리고 그 순간은 정말 나노세크예요. 이런 여러분들 배우는 게이트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들. 이렇게 생긴 애들은 0에서 1로 바뀌는 게 10의 마이너스 9승초 만에 쫙 올라가요. 그럼 그 시간이 엄청 짧은 거죠. 요 공식 한번 가볼게요. 요 공식으로 한번 설명하고 개념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시간 변화량분의 전압 변화량이 했는데 이 시간 변화량이 한 1나노세크,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전압은 5V 바뀌었대요. 와, 이거 계산해보면 어때요? 5 곱하기 10의 9승이죠. 5 곱하기 공이 9개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류량이 얼마예요? 5 곱하기 10의 9승? 암페어란 얘기예요. 그냥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만지면 아따거도 아니고 손이 짱 날아붙는 그 정도 값입니다. 그냥 생명을 잃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다루는 이 보드 안에서도. 자, 이 정도 전류가 갑자기 딱 튀면 보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쇼크예요, 쇼크. 너무 갑작스러운 전압이 변한다는 거는 이 보드 입장에서는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을 흡수를 해줄 만한 애가 필요합니다. 누구? 캡. 이 로우에서 하이로 튀는 순간 전류도 갑자기 막 튀겠죠. 그러면 요 갑자기 빡 튀는 애들을 저장해주는 캡이 필요합니다. 흡수를 시켜주는 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왜 필요하냐? 첫 번째, 파워 서플라이에 생기는 노이즈, 리플, 그런 애들. 여기 봅시다. MCU에 입력되는 노이즈를 줄여요. 이 노이즈는 왜 생긴다? 아답터 자체의 노이즈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배운 디지털 논리 회로의 게이트들이 로우에서 하이로 입력되는 그런 그 순간에 상승되는 전류들, 그런 애들이 다 노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많다 보면은 보드 자체가 오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원 회로에서 캡을 추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장에 어떤 문제 현상이 보이진 않지만 얘가 중간에 바보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압, 리플들, 전압에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애들, 노이즈, 리플 다 잡아줘야 되고요. 자, 얘네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이패스 커패시터, 디커플링 커패시터라고 해요. 얘네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름 꼭. 공식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식은 딴 과목에서 배우지만 바이패스 요거죠. 영어 바이패스. 바이패스는 그냥 통과시킨다는 거. 바이패스. 그죠? 전류는 내가 다 가져갈 테니 안정된 것만 바이패스 시켜라. 바이패스. 그리고 디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용어들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지금 한 100번 얘기했죠. 요 용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바이패스 커패시터를 그럼 우리 이제 보드에다가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노이즈들 흡수하는 걸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다가 장착을 시켜야 되냐? 자, 요거 조건들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요거. 첫 번째, 각 IC 바로 옆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옆에 일단 쭉 가볼게요. 그 다음에 고주파 특성이 좋아야 빠르게 전류를 공급할 수 있대요. IC에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정전 용량을 가져야 된대요. 자, 커패시터는 내가 저장소라고 그랬죠. 지갑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갑. 동전 지갑이에요. 동전. 요즘 뭐 지갑은 안 갖고 다니지만 자, 여기에 내가 공급해줘야 되는 IC가 있어요. 그죠? 이 IC에 노이즈가 막 이제 타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갑자기 팍 튀는 순간 전류를 저장도 시켜야 되고 모자란 건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 지갑은 IC 옆에 존재를 해야 되겠죠. 내가 너무 멀리 여기서 떨어져 있으면 얘가 전류가 모자랄 때 빨리 줄 수가 없어요. 빨리 흡수를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요 아까 보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자, 캡이 몇 개가 존재를 하는데 바이패스 커패시터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바이패스 커패시터는 흔히 우리 전기전자회로 시간 배웠다 했는데 캐패시터는 극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잖아요. 있는 것과 없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이 동그란 거는 극성이 있습니다. 전에 캐패시터라고 하고요. 바이패스 커패시터는 흔히 이런 극성이 없는 좀 작은 용량의 것을 사용합니다. 이런 극성이 있는 게 더 용량이 커요. 즉 전류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요. 바이패스는. 그래서 이 노란 거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우리 IC 바로 옆에 붙인다고 그랬었죠. IC 바로 옆에 이 노란 것들 어디에 위치하나 한번 보세요. 얘 이따가 통신 만들 때 사용하는 IC입니다. 얘 옆에 있죠. 또 하나 얘 우리 MCU예요. 바로 옆에 있죠. MCU 바로 옆에 있죠. 얘도 MCU 어디 있어? 얘는 이쪽에 있어. 이렇게 다들 옆에다가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게 바이패스 커패시터 칩 옆에, 칩 옆에, 칩 옆에 이런 식으로 바짝바짝 붙여서 설계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냥 옆에 아무 때나 놔두면 효과를 못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 거 칩 옆, 칩 옆, 칩 옆, 칩 옆 이런 식으로 칩 바로바로 바짝 옆에 위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로 요 오아캐드 수업 시간에 반드시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로를 설계를 할 때 이런 바이패스 커패시터 요거 칩 옆, IC 옆, IC 바로 옆, IC 옆, 그죠? 여기도 IC 옆 바짝바짝 붙여서 설계를 해줘야 돼요. 이게 멀리 가 있으면 다나 마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공학 도면을 설계하는 사람들, 아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모르고 엄한 데다 갖다 붙여놔 있으면 그 노이즈들이 보드에 다 탄다. 그래서 공학 도면 수업을 들었다면 IC 옆에 위치하는 거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고주파 특성이라고 하는데 고주파는 주파수가 엄청 빠르다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줘야 된다는 거. 빨리빨리. 모자란 거 빨리빨리. 가져오는 것도 빨리빨리. 그죠? 돈이 모자라면 빨리 줘야 되잖아요. 이게 주파수가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파수.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냐가 주파수잖아요. 빨리빨리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이라고 그러면 우리 캡의 단위가 뭐였죠? 셋업.
페럿인데 전류 모자라면 그만큼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정전 용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칩이 갑자기 노이즈가 팍 타서 흡수하거나 돈이 모자라서 줘야 될 때 내가 충분히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걸 바로 정전 용량, 페럿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CU나 일반적인 IC, 우리가 통용적으로 사용하는 IC는 디커플링이나 바이패스 커패시터로 세라믹 커패시터, 아까 그 노란 거, 전기전자 회로 실습 시간에 배운다는 그 노란 거, 세라믹 커패시터 극성 없는 거, 그거를 0.01 마이크로페럿, 0.1 마이크로페럿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0.1 마이크로페럿, 요거 사용할 거거든요. 얘는 캡에 104입니다. 우리 커패시터 계산하는 거 읽는 거 배웠죠? 104 어떻게 용량 계산하죠? 10 곱하기 10의 4승 피코 페럿. 얼마죠? 0.1 마이크로 페럿 나오나요? 그래서 이 커패시터, 바이패스 커패시터라고 사용되는 커패시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104 커패시터라고 많이 불러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회사에 가거나 그랬을 때 104 달았니? 그러면 그거는 디커플링, 바이패스 커패시터 달았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104 좀 찾아와. 그래서 뭐 105, 103은 잘 그렇게 안 불러요. 그냥 뭐 0.01 마이크로페로 이렇게 정확히 부르는데 104는 워낙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세라믹 디커플링용으로 많이 쓰여서 얘는 좀 회사에서도 많이 그냥 통용되는 커패시터 용량이다. 104 달았니?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릴 회로는 요게 다예요. 그죠? 요거 하나 그리는데 말이 참 많았어요. 말이 참 많았고. 자, 요 회로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PDF에서는 얘가 J5, J6으로 그려져 있지만 커넥터는 제가 얘기 드렸듯이 어노테이션, 부품 번호 정렬하는 데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저는 처음에 전원 회로를 구성을 할 때 파워잭, 아답터 요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요거 입력해도 되고 파워 서플라이로 입력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만들 거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입력, 둘 중에 뭘 써도 됩니다. 그래서 동그란 아답터, 파워잭이라고 부르고요. 파워잭이 바로 여기서 보이는 제6번입니다. 파워잭을 사용을 할 거고 파워 서플라이에서 선을 뽑아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넣는 핀도 있어요. 두 가지를 만들 건데요. 그게 바로 J5입니다. 그래서 아답터를 꼽고 얘를 연결을 안 하면 전원 공급 이쪽에서 가죠. 이쪽에서 가고 아답터 빼고 파워 서플라이 연결한다. 그러면 얘 없고 플러스 그라운드로 연결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스위치 하나 만들 거예요. 스위치. 그 스위치는 뭐냐면 흔히 토글이라고 합니다. 토글. 까딱까딱. 요거. 온, 오프. 요거. 온, 오프를 바로 토글이라고 해요. 토글. 토글. 누르는 건 뭐였죠? 푸시. 요건 토글. 그래서 여기다가 토글 스위치를 하나 놓을 거예요. 토글 한쪽 총 3핀이 존재하거든요. 토글 스위치. 3핀 중에 2핀만 쓸 거예요. 2핀만 써서 이쪽이랑 이쪽 핀만 써서 여기 붙으면 전원 가는 거고 떨어지면 전원 공급 안 하는 거고 이렇게 토글 스위치 하나 달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레귤레이터 없이 아답터 출력이 바로 5V였죠. 그죠? 바로 5V였습니다. 전원 따로 공급 회로 없이 5V가 토글 스위치 온 되면 바로 VCC로 연결돼요. 우리가 여지껏 VCC라고 적었던 그거 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게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VCC라고 붙어 있으면 다 같이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드디어 전원 회로가 생겼습니다. VCC고요. 자, 요거 캡은 조금 나중에 보고 요 LED는요. 전원이 들어왔나를 확인을 하는 LED입니다. 전원 들어왔는지. 전원 켰는데 얘가 들어왔으면 아 보드에 전원이 들어왔구나.
얘 335은 왜 단다고 그랬었죠? (335) LED 처음에 LED 회로 할 때 기억나시나요? LED 회로? 과전류. 그죠? LED를 켜기 위해서는 흘러야 되는 전류가 존재를 해야 됐었죠. 그죠? 얘를 안 달면 직방으로 딱 가서 LED가 뜨끈뜨끈해지다가 나중에는 뻥 터질 수가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전류를 조절해주는 저항, 흔한 330옴, 470옴, 1K 다 돼요. 다 된다. 저는 335옴 좀 통일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캡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CP가 있고요. 뭐 안 들리나요? 미안. 자, 여기 파워잭. 다시 갈게요. 또 화이트보드에 선형 공유를 안 했었대요. 파워잭. 그 다음에 2핀짜리 커넥터. 토글 스위치. 까딱까딱. 그리고 LED. LED 과전류 방지하는 저항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캡인데 캡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조금 다른 거를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C3, CP1, CP2입니다. 0.1 마이크로페럿, 0.1 마이크로페럿. 많이 들었다. 왜 닿냐? 뭐다? 바이패스 커패시터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CP라고 했습니다. 그냥 바이패스용이라고 해서. 그래서 0.1 마이크로페럿, 0.1 마이크로페럿인데요. 얘 제가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IC 바로 옆에다 달아줘야 된다 그랬죠. IC가 지금 없잖아요. 나중에 회로도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제 레이아웃 할 때 있잖아요. 우리 후반 작업은 아직 안 배웠어요. 직접 PCB를 만들기 바로 직전에 할 때 얘를 쭉 끌어다가 IC 옆에다 놓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 캡만 좀 모아 놓으려고 회로도를 일단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CP1은 AVR IC 있죠? AVR 우리 전주에 만들었던 거 그 옆에다가 갖다 놓을 거고요. 이 CP2는 우리 통신회로 만들 거거든요. 통신에서 쓰는 IC 옆에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좀 용량이 커요. 220 마이크로페럿이죠. 얘는 0.1 마이크로페럿인데 엄청 차이가 나요. 얘는 왜 나눴냐면 좀 큰 지갑, 지폐 지갑입니다. 지폐. 얘는 동전 지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지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보드에다가 모터 같은 거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뭔가 막 전류를 많이 뽑아내는 것들. 그런 거 혹시나 다르실까 봐 여유분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다루셔도 지금 상관없지만 여유분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거지만 진짜 중요했던 내용. 바이패스, 디커플링, 커패시터, 요거 부르는 이름 꼭 기억하시라고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조건들 요거 3가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MCU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 0.01에서 0.1 마이크로페럿 뭐라고 부른다? 104 커패시터라고 하고요. 회로도에서는 CP라고 제가 따로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커패시터는 여러분들이 그 전기전자 회로 실습에서 배웠던 극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극성이 없는 커패시터, 세라믹 동그란 노란 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제가 파트리스트를 쭉 적어드렸는데 캡을 검색을 해보시면 캡4이라는 게 있고요. 캡 NP라는 게 있습니다. 자, 220 마이크로페럿짜리는 요런 거예요. 전액 캡. 이런 거. 얘는 극성이 있다고 그랬죠. 옆에 띠가 극성이 있고 얘는 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극성이 있는 거는 라이브러리에서 검색을 할 때 캡 폴러리티 극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극성이 없는 거를 선택을 하려면 캡 NP라고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캡 극성이 있는 경우는 위에 빤빤한 플러스 곡선이 마이너스고요.
토글 스위치는 SWSPDT 요거 검색해 주시고 전원 커넥터 파워 서플라이 연결하는 건 2핀. DC 파워 잭은 이렇게 3핀짜리 파워 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뭔가 오늘은 설명은 엄청 많았고요. 그리는 회로도는 요게 다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 전원 회로 하나 그릴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스케매틱에 회로도 하나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언더바 파워 회로이기 때문에 PWR이라고 적고 시작을 할게요. 회로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 여기 PWR로 가서 지금부터 타이틀 블럭 페이지 사이즈 A4에 타이틀 블럭 똑같이 적어주시고 요거 다큐먼트 이름 쓰는 연습들, 리비전 쓰는 연습들 하고 회로도 그리고 부품 번호 정렬하고 DRC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회로이기 때문에 금방 적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빅포레스트에 하나를 만들어 놓을게요. 그런데 1, 2, 3 우리 지금 몇 개 냈죠? 스위치, LED, AVR 3개 냈죠. 그죠? 여기 바입 전원 단은 일단 만들어 주시고 이번 주랑 조금 나가면 다음 주까지 통신부까지 한 다음에 통신부 완료되는 것까지 합쳐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따로 제출하는 곳 안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 회로도 작성하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까지는 AVR 회로도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요거 진도 좀 나가는 거 보고 제가 통신 회로까지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오늘까지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로 좀 연기를 할게요. 통신이랑 전원 회로는. 좀 여러분들 진도 나가시는 거 좀 보고 오늘까지는 일단 AVR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오늘까지는 AVR 회로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까지 10장에 나온 통신부랑 디커플링 커패시터 제출해 주시면 돼요. 다음 주까지.
오늘까지 신정수 쌤 오늘까지 원래 AVR 제출이었어요. 먼저 제출하셨으면 된 거고 네, 오늘까지 AVR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은 오늘 기한인 거는 지난주에 수업을 나왔던 AVR 회로가 오늘까지 기한입니다. 오늘까지 미리 제출을 하셨으면 없는 거고, 그죠? 미리 제출을 하셨으면 없는 거고, 제출을 다 못하셨다면 AVR 회로도만 오늘 올려주시면 돼요. 제가 이 파워 회로도는 통신 회로가 다 진도가 나간 다음에 빅프레스트로 올려놓을게요. 왜냐면은 또 따로 각각 업로드를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AVR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파워회로 마저 그리시고요. 다 마무리하신 분들은 AVR 회로 신정섭 학생은 근데 제출하지 않았나요? AVR 회로? 제출했다고 나오는데요. 네네네. 네, 했죠. 아직 제출 안 하신 학생, 차승택, 윤지훈, 이진욱, 조부성 학생 있거든요. 이 학생들만 지금 이제 파워회로 그리고 오늘까지 제출인 AVR 회로 마저 그려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파워회로 그리면서 질문 계속 해주시고요. 질문 받으면서 3교시에는 아직 완성하지 않은 학생들은 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 진도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그 다음 통신 회로를 진도를 뺄지 안 뺄지를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계속 해주세요. 마이크로 어떻게 써요? U입니다. U. 여러분 여기 0.1 마이크로 페럿에는 마이크로는 그리스 기호여서 넣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U라고 적혀 있으면 마이크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밀이면 M. 여기다 넣을 때는 U. 이거 넣을 때 UF. 이거를 저희 어떻게 뮤를 쓰려면은
6만 넘어. 소문지 6만 넘어. 네. 잘 아, 쓰신 거예요. 유유.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유유. 아, 뭐가 안 돼요? 아니고 디자인 로직. 디자인 룰 체크는 그 프로젝트 매니저 한 번만 열어주시겠어요? 이거 아닙니까? 네. 그거 찍고 DRC를 눌러요. 여기를 찍고 눌러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저장이 안 됐잖아요. 마지막에 꼭 저장을 하고 먼저 하고 네, yes all에 누르셔도 되고 그러면 아직도 DSN이 뭐가 저장이 안 됐다는 거 별표가 떠 있잖아요. 요거를 또 클릭하고 네, 그럼 이제 다 저장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페로도랑 이 프로젝트 매니저랑 지금 왔다 갔다 막 해야 되잖아요. 네. 얘를 좀 왼쪽에 고정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닥투에서 이렇게 하면은 네, 좀 작업하기가 조금은 더 수월할 거예요. 빨리 다시 한번. 응? 빨리 다시 다 다시 이제 다 DSN 다시 있어요. 네. 잃어버리지 마시고. 근데 지금 라이브러리가 없어졌네. OLB. 이건 어떡하죠? 응? 그건 어떻게? 그거 아까 작업한 거 있었나요? 다른 폴더에? 네. 일단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여기. 거기서 근데 그게 돼요.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 라이브러리가 들어갔나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지금 본인 라이브러리 1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추가가 안 된 거예요. 본인 프로젝트에. 그래서 add 한 다음에 여기 아니라 내가 작업한 폴더 여기죠? 네. 여기에 이거를 하면 여기 좀 들어왔잖아요. 열리나 한번 볼게요. 없어. 이걸까요? OLB밖에 없는데 안 열리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313 2로 한번 해볼게요. 2? 네. 여기도 없네. 아예 없었네. 어허. 그냥 만들까요? 여기다가 다시. 너무 슬프다. 그게 낫지 않아요? 아, 본인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낙심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좀 살려볼까 했죠. 살려볼까 했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지워도 돼요? 약간 안 보일까봐. 아니요. 전 다 보여요. 그럼 끝나셨어요? 체크도 잘 하셨네. 네, 잘 하셨어요. 천천히 하시고, 다 하셨고. 다 하셨네. 네, AVR 차승태 학생 질문해 주세요.
다 해주시고. 잠시만요. 캡 NP가 약간 이름이 왜 저렇게 됐죠? 아직 안 했어요. 누가 불러주셨죠? 아니요, 그냥 A4로 돼 있을 거예요. 기본이 A4 사이즈니까 어차피 나중에 합칠 때 A4로 최종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안 되겠네요. 네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페이지 사이즈를 뭘로 하세요라고 했을 때 연습을 하는 거지 나중에 한 장에다가 이제 다 집어 넣은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오신 분들은 출력을 최종 해드릴 거거든요. 출력하는 법도 배우고 나중에 이제 회로도를 출력해서 봐야 되잖아요. 맨날 컴퓨터로 봐도 막상 뽑아서 오면 오타가 또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드리려고 A4로 이제 작성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2313 부품에서 다른 부품과 연결 안 된 부분. 연결 안 된 부분이 혹시 넷 엘리어스 요 부분인가요? 요런 거 작업하는 거 말하는 건가요? 차승택 학생? 조금만. 네네. 여기 넷 엘리어스 부분 조금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강의 자료가 있으시면 강의 자료에는 여기 PDF 한 45쪽 정도가 될 거고요. 넷 엘리어스 부분은 굳이 와이어 연결 안 하고 와이어의 이름을 지정을 해서 서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워 회로도지만 그냥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 AT2313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저는 8핀짜리 커넥터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PD 예를 들면 0부분 2번 핀 있죠? PD 0부분과 예를 들어서 8핀 커넥터의 1번 부분을 연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와이어를 이렇게 길게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지 않고 와이어의 이름만 지정을 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와이어를 조금 2칸이나 3칸 정도를 뽑아주세요. 핀에. 진짜? 잠깐만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자승택 학생? 자승택, 네, 죄송해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AT 타이니 2313 하나 놨고 커넥터 8핀 차이를 하나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2번 핀하고 커넥터의 1번 핀하고를 연결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배웠던 방법은 이렇게 직접 와이어를 그려서 연결을 하는 법도 있지만 이런 게 많아지면 이제 굉장히 회로도가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와이어를 다 끊어버리고요. 넷 엘리어스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서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W 단축키 사용해서 와이어를 핀에 한 2칸, 3칸 정도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연결하려는 커넥터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뽑아주시고 우리 드로우 바에서 오른쪽에 위에서 4번째 보면 선하고 위에 글씨 ABC 쓰인 거 있죠? Place Net Alias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팝업이 뜨면서 이름을 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핀 이름이 뭐였죠? PD0라고 이름을 쓸게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놓여집니다. 좌클릭 한번 쫙. 그죠? 여기다 한번 또 쫙. 넣으면 이렇게 숫자가 자동으로 증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AVR의 2번 핀과 여기 커넥터 1번 핀을 서로 연결을 할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리고 이름을 똑같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0으로 이렇게. 0으로 똑같이 맞춰주면 이 2번 핀과 커넥터 1번 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넷 에일리어스 기능이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작업을 맞추면 지금 이 회로도에서
여기 PD 0부터 6번까지는 제가 여기 테스트 핀 J2에다가 다 연결을 해놨고, B포트 0번부터 7번까지는 J1의 헤더에다가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쪽 ISP 쪽에도 PB567 넷 에일리어스 기능 사용해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율규 학생도 네. 아직 작업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다 맞추신 분들은 지금 10분 쉬는 시간 가지시고요. 네.